네, 저희 권혜리의 모닝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저희 15초 안에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초는 쉽지가 않네요. 1초씩 조금씩 한 주에 1초씩 한번 줄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이제 모닝 라이브 2부에 그야말로 화려한 스타 출연진들 야심차게 한 분씩 풀어놓고 있는데요. 네, 이분도 정말 팬이 많은 분입니다. 저희 모닝 라이브에 합류해 주신다고 해서 진짜 쾌재를 불렀습니다. 윤여민 휴먼 자산운용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사님 성함이 조금 네. 어려워요. 약간 제가 자꾸 지금 윤여민 휴먼 자산운용 이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네. 제 이름이 약간 좀 여성스럽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아, 네. 또 이응이 많이 들어가서.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발음이 조금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그래도 자주 부르다 보면 아, 그럼요. 예. 계속 출연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제가 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응이랑 미음이 많은 성함을 가진 분이 왔을 때 네. 가끔씩 좀 더듬는데 약간 너그럽게 봐주시면 제가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사실 앞서서 박승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장과도 짚어봤지만요. 지금 화요일 저녁 때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미국의 대중관세 추가 인상, 고율 관세 정책,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도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는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배터리 또 태양광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실제로 이미 보호무역을 세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해가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당장 미국에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경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쿠레아님 2부 고고라고 반갑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사님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국장 포인트 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전쟁 시작된 데 대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서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시장은 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53원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거시 환경이 조금 밝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환율에 바로 반영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원달러 환율 1353.8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저 사실 어제 좀 환전할 일이 있었는데 오늘 할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쑥 올랐습니다. 1.46% 오른 2770.27포인트로 장을 시작했고요. 코스닥도 1.18% 올랐습니다. 872.31포인트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간밤에 역대 최고치 일제히 기록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쑥 오른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우리 장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그 화요일 저녁 때 이 발표 나오고 나서 지금 이틀째 우리 시장 움직임부터 좀 약간 간략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면요. 사실은 이제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일단은 미국에서 발표가 됐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제재가 좀 발표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좀 수요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장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해외는 좀 상당히 바빴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같이 말씀드리면서 어제 쉬었다는 걸 저는 쉬어놓고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숙제를 좀 많이 한 기분입니다, 제가.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미국 시장은 오히려 이런 좀 무역 제재보다는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에 좀 더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어제 그다음에 그저께 모두 이제 상승 마감한 모습이 보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치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가미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선이 11월 달이다 보니까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초적정 중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바이든 입장에서 전쟁이 2번이나 났고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물가도 좀 그렇고 이러한 좀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궁여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전방위적인 압박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네. 오히려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진 부분이 시장에서는 네.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피아노맨님이요. 미국 철강 관세 우리도 여러 번 경험한 건데 합의 잘하면 2년 안에 풀어줌이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네.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야 너네 돈을 좀 지나치게 벌어가고 우리 유권자들의 산업에 약간 방해가 돼. 이 정도였다면 중국하고는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네. 중국하고의 어떤 패권 전쟁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 정권인 트럼프 정권 때부터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어떤 키워드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온 상황이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버튼을 눌렀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중국에 대한 제재는 거의 상수처럼 네. 갈 겁니다. 네. 다만 뭐 전방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별로 포인트별로 네. 할 것이냐 약간 그 차이라고 좀 생각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네. 하나의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사실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그런 본보기를 통해서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 약간 좀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 우리나라 일본에 대해서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중국한테 이렇게 하니까 네. 너희도 좀 말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리쇼어링 통해서 어쨌든 미국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보조금을 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도 중국처럼 길들일 수 있다. 약간 그러한 좀 저는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중 관세 발표한 직후에 네.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걸 보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득봤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가던 뭐 약간 저사양 반도체라든가 네, 그렇죠.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를 수입을 덜하는 대신 한국 거 많이 사줬잖아 네. 라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죠. 이사님. 일단은. 그렇죠. 어떤 반대 수혜를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뭐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뭐 전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그 주한 미군에 돈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네. 한국은 약간 좀 미국, 중국에게서 좀 많이 돈을 벌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좀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좀 여지가 좀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의 어떤 반대선이 있습니다만 약간 장기 레이스로 가게 되면 일본과도 경쟁해야 되고 어떤 미국과의 어떤 정책에 좀 더 순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스케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한국 산업들도 한국 기업들도 보조금 주고 보호해 주겠다. 네. 미국 땅에 공장 지으면 네. 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수출로 잡히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갔다고 해도 주주들에게는 보탬이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네. 일자리라든가 우리나라의 수출로 더 이상 잡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수출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한번 나가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면 이제 우리나라랑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어쨌든 자금 유입 여기에 더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공장에 대한 실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들이 처음에 좀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또 기술에 대한 유출 혹은 뭐 공유까지도 생각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어떤 구매가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진출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미국 회사화되는 좀 그러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좀 걱정이 되죠. 네. 여기에 또 로봇이나 AI가 나오면서 야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도 다 미국 가는데 네. 있는 일자리마저 로봇과 AI로 대체되면 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니까 그런 생각도 지금 이제 좀 길게 하다 보면 그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정말 저희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박영대님 네.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처음 봬요 미남이세요라고. 제가 심각한 이야기 하다가 이런 거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지인인가요? 이거는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미남이십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박자 흐트러서 죄송하지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정말 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일자리에도 상당한 좀 타격들이 있을 수 있고 네. 한국 회사들이 미국 회사화되는 수순을 오히려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도 서서히 좀 이렇게 받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일단 현재 앞으로 당분간의 증시의 상황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번에 고율 관세 부과하게 된 것 중에 2차 전지, 전기차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 네. 전기차랑 이제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가장 큰 네. 화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올해 안에 기존의 25%에서 100%까지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얘기는 나왔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웨덴 차죠. 지리 자동차 폴스타 그것만 네. 그거 하나만 있고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 전기차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그냥 초장부터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아예 들어오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의 어떤 저가 경쟁을 우리나라 이제 혹은 뭐 이제 다른 뭐 유럽, 일본 나라들이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네. 중국 시장을 어떻게든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저는 분명히 반대 수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측면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중국 차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관세는 우리나라에게는 단기적인 수혜는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종류에 따라서 뭐 2026년까지 25% 인상한다고 나오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뭐 셀 3사라고 할 수 있는 뭐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중국 전기차에 납품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는 어쨌든 뭐 CATL 같은 어떤 중국 회사에서 좀 자급자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네. 이것도 초기에 막아버리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 뭐 수율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에는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요? 네. 네. 초반에는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는 중반과 장기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이게 이제 전기차랑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미국의 IRA 이제 법안에 이제 좀 있는데 네. 이 법안을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이제 제재보다는 이제 자체적인 법안인데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지금 시행이 중 상황인데 만약에 네.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네. 엄청난 변수가 이 있죠. 법안을 네. 당장은 바꿀 수 없습니다. 어쨌든 네. 다 의회를 거쳐서 통과된 법이긴 합니다만 들쑤실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무래도 네.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자기의 좀 텃밭이 있는 네. 쪽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뭐 네. 석유라든지 뭐 천연가스 이런 부분을 좀 더 선호하는 네. 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의 후보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대통령 중에 누가 되느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에서 약간 장기적인 레이스로 봤을 때는 약간 물음표가 든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도 뭐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유권자인데 어쨌든 뭐 석유 산업을 약간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정책은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먹고 살고 있는 이런 재생에너지 쪽을 확 이렇게 죽이거나 보조금 주던 돈 깎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건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이 워낙 발언을 세게 하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에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발언만 그러니까, 나와도 주식시장의 우려가 선반영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의회를 통과한 상황인데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거의 모두 까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산업에 대한 변화보다도 일단은 주식시장의 어떤 그러한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저는 걱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 네. 반도체는 아직은 그렇게 경쟁 시장이 겹치지는 않잖아요. 겹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수요일날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중국도 이제 HBM 초기 단계를 개발하기 위한 네. 어떤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네. SK 하이닉스, 뭐 이제 TSMC의 어떤 이런 좀 패권들이 확실한 네. 이런 좀 회사들 같은 경우가 좀 그 위에 하위단에 있는 어떤 제가 볼 땐 반도체를 석권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에서 봤을 때 독점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좀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좀 그러한 의도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하게끔 유도할 것이고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술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미국 정부의 노력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는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독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뭐 유럽이라든지 어떤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선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또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 좀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고율 관세 정책 발표된 것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이 무역 갈등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점점 더 좀 네. 우리도 함께 사이드로 더 이렇게 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좀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 수출하는 대상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당히 좀 많은 제가 볼 때는 네.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가장 큰 수출 두 개가 이제 중국과 미국인데 네. 그 둘이 싸우고 있으니 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외교를 하면서 수출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수출의 다변화라든지 결국 내수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부도 좀 하나의 좀 과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창에 요킴님, 미국이나 유럽도 자국이나 EU권 내에서 생산 안 하면 페널티나 수입 거부하는 품목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야말로 전 세계의 보호 무역 장벽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고, 뭐 우리도 보호받는 면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자유무역이 원활할 때 가장 좀 괜찮은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장벽이 계속 두터워지고 높아지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커진다. 우회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공장 짓고 회사를 늘려버리면 사실상 미국 기업, 유럽 기업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에는 계속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측면은 장기적으로 존재하겠고요. 쿠레아님, 미국판 장사의 신 트럼프 덜덜이라고 예. 트럼프 당선되면 외교 잘해야 살아남을 텐데 하고 이제 걱정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걸까? 왠지 저는 그렇게 좀 좌충우돌 고무공처럼 미국 대통령이 튀는 상황을 다시 좀 맞게 될까? 약간 현실감이 좀 안 오긴 하는데요. 미국도 결국은 이제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유권자들 뭐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또 저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제3 후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높다. 더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핀포인트 무역 제재가 더 수위가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군에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 한국 주둔 관련돼서도 좀 계속 언급을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우리나라는 좀 머리가 더 아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저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이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실시하기로 한 대중 고율 관세 정책 말고도요.
지금 미국 하원에서 중국의 일부 바이오 기업들하고의 거래를 네. 제한하는 이 생물 보안 법안이라는 게 어제 통과됐습니다. 이제 통과됐나요? 네. 네.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는 일단 수혜가 되죠. 그쵸. 수혜가 네. 되는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IT는 뭐 이해가 됐습니다만 네. 바이오까지. 네. 바이오까지.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의 공산당이 지금 미국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네. 이러한 이제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을 하는데 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네. 그냥 중국을 다 잡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아마 2032년까지 어쨌든 좀 이제 계약을 종료를 하고 결국 이제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대부분 종료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공장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CDMO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수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송도에 클러스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고 어쨌든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혜는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는 일단은 어쨌든 수혜가 될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 거래 제한까지 계속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좀 자유무역이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에게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우회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더 조성되고 있는 건 확실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 미중 갈등 그리고 이번에 고율관세 정책은 뭐 하루 이틀 얘기해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앞으로 계속해서 뉴스 업데이트 되는 대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이거 짧고 굵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 한국판 나사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판 나사 항공청 다음 달에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인가요? 그렇죠. 5월 27일이니까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2주도 안 남았네요. 개청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번 정부에서 좀 산업 관련돼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산업군이 방산, 이제 우주항공,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원전 이렇게 있는데 우주항공이 이제 확실히 좀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항공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나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표방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난 3월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과 직제가 지금 공표가 됐고 지난달 4월 24일에는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천시에 지금 이제 개청을 하지 않습니까? 사천시가 지금 조직 개편을 한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월 말 정도가 되면 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정확히 바로 어떤 부분들에서 영향을 좀 느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요가 정리가 바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우주항공이랑 약간 방산이 약간 좀 개념이 혼동이 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주항공청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피부로 와닿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저궤도위성,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와이파이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피부가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스타링크가 상당히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이제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전쟁과 관련돼서도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지금 이 쏘아 올리고 있어요.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지금 약간 지구가 약간 이 그물망처럼 이게 이 위성이 이렇게 쫙 덮고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지국을 다 하늘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휴대폰이나 어떤 모바일 이런 걸 통해서 모든 통신이 다 이제 흔히 말해서 위성에서 지금 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기지국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유롭게 어디서든 제가 볼 때는 뭐 인터넷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아마존까지 지금 경쟁에 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존도 뭐 지금 2029년까지 뭐 2만 개 이상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쏘아 올린다고 하니까 거의 3일에 4일에 한 번씩 계속 이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는 걸로 봐서는
1초에 1GB 어떻게 보면 속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얘기인즉슨 700메가짜리 영화 그냥 1초 안에 다 다운받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서든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점을 제가 볼 때는 우주항공에서 봤을 때 좀 가장 먼저 피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그런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우주에 대한 어떤 탐사를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마련하는 점에서 봤을 때 우주항공은 약간 좀 방산과 좀 결을 달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저희 댓글창에 정말 사실 이게 조금 아직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권 들어서 특히 방산과 우주항공에 좀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다는 걸 알지만 네. 그래도 이게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희 지금 댓글창에 카이하고는 연관이 있나요? 라고 바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카이하고는 네. 연관이 있죠. 네. 카이의 지금 본사가 사천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네. 항공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주항공 산업 카이가 제가 볼 때는 관련주로서 좀 분명히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궤도 위성 그다음에 우주에 쏘아 올리는 위성 요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큰 키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요킴님이 근데 한국이 우주항공 산업을 지속시킬 자금이나 기술 인력이 되나? 러시아도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민간 사업들이 그렇죠.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네,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단위 어떤 지금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가 일단은 조금은 판을 깔아 놓으면 민간 기업들이 좀 많이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하나그룹이 먼저 좀 손을 네. 댔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지금 뭐 파이스트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산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약간 향해 가는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네. 그 안에 생기는 제도라든지 자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가 아니라 좀 민간으로 같이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 여기서 얼마나 조금 자금을 모을 수 있느냐,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 될 수 있을 거고 네. 지금 정부가 새로 여는 항공청 같은 경우는 약간 구심점 내지는 네. 거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이라든지 네. 방향성에 대한 부분만 좀 제가 볼 때는 네.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링크라든지 아마존처럼 지금 일반 기업들이 워낙 지금 이제 하늘로 쏘아 올리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미국 국방부가 그 항공을 좀 이용하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에 역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지금 하나그룹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좀 많이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우주항공이랑 방산이나 네. 방산은 뭐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워낙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가 너무 어려운 그렇죠. 곳이잖아요. 되게 약간 감이 좀 안 오긴 하거든요. 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간신히 버텨온 하나 스페이스 네. 정도만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좀 장기적으로 결국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냥 단언할 수 있을지.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링크, 뭐 스페이스X 스타링크라든지 아마존이 이렇게까지 지금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지금 향후에 지금 AI 레이싱 로봇과 좀 연관이 되면서 결국은 모든 부분이 다 이런 혁명으로 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주항공 돈이 몰리는 곳에 결국은 분명히 수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분명히 따라갈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스타링크 코리아가 특히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미국이라든지 EU 뭐 이런 쪽에선 상당히 잘 어쨌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수익이 많이 좀 미비한 편인데 요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에 관련된 부분에 약간 혼선이 있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기정통부가 지금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좀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런 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제적인 환경도 그렇고 과거처럼 이렇게 말로나 아니면 좀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하는 그런 대기업이 하나 있고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좀 빠질 수 없는 산업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결국 산업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방산이라든지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네네. 여기에 더해서 네. 원전 같은 경우도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만 네. 신재생으로 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껴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 세 개의 네. 섹터는 전 세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지상에서는 AI 반도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큰 산업군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다만 지금 돈이 몰리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AI나 반도체에 네.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런 토대는 분명히 마련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지금이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보다 훨씬 더 구체화된 상황으로 진전될 거고 이번에 이 우리 항공청 신설되는 것도 그런 어떤 흐름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앞으로도 굉장히 얘기해볼 소재들이 많은 주제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적외도 위성통신을 통해서 이제 휴대폰이나 모바일 통해서 뭔가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먼 훗날 지금 상황을 되짚어봤을 때 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네네. 마치 아이폰 모먼트 같은 거를 또 다시 우리가 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배달의 웹 같은 경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예전에 전화번호로 이렇게 하던 시대가 네. 지금은 벌써 이제 어플로 다 하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네. 모멘텀 시대는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우주항공도 그 하나의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진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닝라이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부 안 하면 하루만 안 해도 약간 뒤처진 느낌이 들고요. 예, 진짜 같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를 함께 잘 헤쳐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사님도 앞으로 함께 해주실 거죠? 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수요일 쉬고 나니까 또 목요일 오늘 또 숨가쁘게 달리고 나니 벌써 내일이면 주말이네요. 오늘 지난 저희 하루 쉬는 사이에 하루 부처님 오신 사이에 굉장히 굵직한 뉴스들도 많았고요. 방금까지 얘기해 본 것처럼 그야말로 세계가 전환기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공부 게을리했다가는 바로바로 뒤처진다는 느낌이 드는 좀 숨가쁜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요. 모닝라이브에서 최대한 스트레스 프리하게 저희 즐겁게 함께 경제 공부, 세상 공부, 투자 공부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모닝라이브 잊지 마세요. 저는 내일 아침에 박상준 CMS증권 이사와 그리고 2부의 새로운 스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